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어제 강남문화포럼 2021년 송년회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이곳과 인연을 맺은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많은 분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듯 하고요. 함순용 박사님께서 항상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데 일단 오늘 좋은 글은 무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네, 좋은 글로 오늘 아침 방송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향 시정보고서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 마지막 시간으로 정책 제언 및 결론 보고서를 보고 제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책 제언에서 이제 규제 및 제도 측면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산업입지법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수도권 청량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고양시는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든지 총 허용량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규제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특구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기술단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특구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 특구를 조성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정 요건을 위해서 고양시 관내 연구소라든지 대학, 국책연구소 이런 것들,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년제 이상 대학인 항공대학교라든지 중부대학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라든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13일인가 내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로 특례시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특례시 시장 역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도 했고요. 또 산업단지에 준하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과 함께 시설비나 운영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특구법 및 평화경제특구법을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용지 공급 지침 개정 및 용지 용도구역 신설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용지 또는 용도구역의 신설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현재 가능한 산업 유치 및 기능의 복합화. 첫 번째로는 이제 20만 평으로 하되 이제 입주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구 벤처 기업으로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 벤처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였다. 제 얼굴이 나오면 조금 보이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이따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과밀 억제권역에 허용되는 시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타 지역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이거 오탈자인데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는 자동용지의 복합화의 개념의 확장. 자동용지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의 도시형 공장,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인데 이게 자족기능시설 용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의 복합화. 판교 제1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벤처시설만 밀집되어서 심야에는 공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및 기업 유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산업 현황 및 대규모 사업.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도소매 중심의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 주거 중심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 영상 산업의 육성에 주력해 왔고 비대면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으로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CJ 라이브시티,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청년 스마트타운과 킨텍스 제3전 시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빠졌는데 이제 한예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한예종을 장항지구 쪽에 반드시 고양시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좀 미래도시로 갈 수 있도록 미래도시로 가려면 반드시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족도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 육성을 하기 전에 선교통을 먼저 지금 하고 있고요. GTX-A라든지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도로 확충이라든지 철도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이제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들어오기가 더 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타 지자체 및 고향 3기 신도시 산업특화 현황을 갖다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BN, AI 기반 의료기기, AI 플러스 X, 그 다음에 XR, DX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창릉 3기 신도시가 함께 쌍두마차로 함께 구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산 킨텍스만 발전돼야 되고 창릉만 발전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일산 킨텍스라든지 창릉이 같이 발전되게 된다고 하면 중간에 껴있는 대곡도 좋아지고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창릉만 좋아지고 킨텍스가만 좋아지니까 행신이라든지 기타에 있는 가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도 남겨주시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올라가게 되면 내 지역도 더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드리고요. 행신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릉이 들어오면서 행신동도 옆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프라라든지 교통대책도 강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너무 소원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3기 신도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는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릉 3기 신도시에서도 하드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산 테크노밸리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상호 보완될 수 있게 신소프트 응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먼저 조성이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좀 뒤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산 테크노밸리가 먼저 조성이 돼서 먼저 활성화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미래 산업 자족도시 구축 여건에서 보시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말씀드렸죠. 기술 인재, 연구 지원,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이 이게 구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풍부한 예를 들어서 인력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풍부한 인력 플러스 기술 인재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인력들이 고양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어제 삼성에서 봉은사 삼성역 봉은사역을 갔었는데 3호선으로 고속터미널에서 환승하니까 50분, 55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승이라든지 급행을 갖다 고소를 탔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는데 이런 부분도 삼성에서 강남 가는 접근성이 1시간 이내, 특히 30분 이내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인재, 연구단지, 산업단지, 이 데이터가 반드시 이 네 가지는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물론 연구진께서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사람이 가장 기본이다. 일단 고양시의 인구가 지금 110만이 가까이 되어 있고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서 앞으로 이런 인프라라든지 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고양시에 대한 미래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양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구독을 갖다 눌러주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릉이 중심이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보고서 자체가 창릉 3기 신도시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을 제한하는데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이오 의료 BM, 콘텐츠 기반 XR,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AI 산업 및 디지털 전환 산업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이야기 들으면 드론과 물류까지도 같이
자율주행차까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조성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색해서 그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산업 제안을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이야기 드렸지만 LH안과 산업연구원 안하고 이제 딱 비교를 했을 때 고양시 안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규제라든지 관계 법안, 산업 서비스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창릉 3기 신도시 산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기술과 규제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 있는 BM과 그리고 XR과 AI 플러스 X와 DX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 플러스 규제까지 제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원들께서 제시했던 이 네 가지 플러스 더 좋은 산업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의료 서비스 융복합 산업 이 BM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산 신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산업과 함께 이제 활용을 갖다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산업 첫 번째로 BM 의료 서비스 융복합 산업인데 이제 이거 보시게 되면 관계 법안은 넘어가고요. 일단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의 원천 기술 기반 산업 플러스 의료 데이터라는 의료기기 두 번째로는 창릉 3기 신도시의 응용기술 기반 시설 포함해가지고 응용산업을 실시하고요. 여기에 기업 유치까지 인공지능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이라든지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들까지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 헬스 이런 것들도 많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듯 하고요. 찾을 것 같고요. 비대면 건강 클리닉, 그 다음에 버추얼 어퍼티캐리 특화 공간이라든지 건강 리빙랩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이 유치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콘텐츠 기반의 실감 미디어 응용 산업 관련해가지고 XR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이거는 관계 법안은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기업 유치로 보게 되면 스마트 방송 영상 문화 공간, AR, VR 등 신기술 기업, 인력 양성 기관이라든지 영상문화 및 실감 미디어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 및 훈련 공간을 기업을 갖다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AI 응용 산업은 표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계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시는 것처럼 같고요. 응용 산업도 보시고 기업 유치를 보시게 되면 마이 데이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VTW라든지 NH 페이코, 다음소프트, 한국신용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라든지 AI 기업,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기원이라든지 제조 AI까지 이런 것들 기업을 갖다 유치를 하면 좋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X, 디지털 기반 융합산업 육상으로는 기업 유치로는 DX 산업 기반이라든지 네트 제로,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커뮤니티라든지 스마트 시티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특화를 갖다 할 수 있고 스마트 화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화해 산업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화해 산업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도 화해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또 친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건가 이것도 참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고양시가 앞으로 스마트 화해 혁신 산업의 기반을 갖다가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잘 유치되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이제 이야기 들었던 정책 제안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결론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규제를 위해서 이제 산업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 토지 건축물과 산업은 또 별개거든요. 이 규제 법령과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평화 경제 특구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 개혁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토지 건축물이라든지 산업과 별개로 해가지고 정책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전략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산업 정책을 이렇게 활용하게 될 경우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자체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들이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기업 유치 지원 전략을 갖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든지 뭐 도의원 또 포함해가지고 지자체 단체장이 6월 1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고양시를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투표로서 뽑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 및 산업에 대한 규제제도 기반이라든지 산업 육성 방안이 있는데 규제 대상이라든지 토지 건축물이라든지 산업, 토지 산업을 합쳤을 때 이런 것들까지 다 연구진들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릉 3기 신도시의 산업 제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콘텐츠 XR, 바이오메디, BM, 데이터 기반 서비스 AI, ICT 소프트웨어 기반 DX 융합 산업으로 연구진이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 유치 사례를 일단 제시를 했는데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에서 실감 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응용 분야, 응용 산업들이 일단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 방송, 영상, 의료, 고장수리, 국방, 소방, 안전체험까지 이런 것들이 다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2기 신도시라든지 마곡이라든지 판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런 뭐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를 잘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산업 제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릉 3기 신도시 앵커 시설 유치 방안인데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공공기관 및 시설을 또 유치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일단은 공공기관 및 청사까지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의료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유전자정보연구소 및 가상의료 시범사업단지 등 같은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데이터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청 이런 것들을 아무튼 고양시에 또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공공기관 및 시설 유치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계기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앵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일단 가상의료라든지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업연구소라든지 민간기관 연구소까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앵커 시설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입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공공기관도 같이 들어오게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 고양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공급을 갖다 해줘야 되죠. 일단은 첫 번째로 민간 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뭔가 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토지를 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채용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구도 유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 지금 민간 기업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기업만 들어와서는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공기관이 일단 공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공의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클라우드라든지 연계산업을 유치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고양시에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공공기관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많은 대학교들이 좀 들어와주면 좋겠지만 한예종과 의료 쪽에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좀 들어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은 입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앞으로 확충과 뭐 예를 들어 GTX-A가 2024년, 2025년이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국 투사선으로 해서 서해안 시대를 또 열어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유치 및 장단점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번째로는 창릉 3기 신도시 공간 구성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기존의 신도시는 공급자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앵커 플러스 모델로 앞으로 앵커 기관 즉 다시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을 따라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도시 구축을 갖다가 그러니까 도시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판교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곡
이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앵커 기업 유치를 갖다 중점을 두는 반면 복합 혁신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클러스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는 미래 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울러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4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 인재, 연구, 데이터 균형적으로 육성될 때 성공적인 자족도시가 구축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일단 소결론을 말씀드리면 창릉 3기 신도시에 제한하는 산업 분야에서 BM, XR, AI 플러스 X, DX가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원천 기술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거는 일산 테크노밸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 영상에 있는 상암, 수색에 있는 상암 DMC까지 같이 콘텐츠 기술이라든지 CG 기술, 영상 기술, 실감 콘텐츠 기술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립암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차별화되어 있지만 연담화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창릉은 이런 것들이 다 기반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대기업들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정말 공기업들이 나는 여기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보다 하남을 주목하고 있는데 물론 하남 신도시,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GTX-A가 창릉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선교통이 된 상태에서 후 입주가 지금 되면서 추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마곡이라든지 강남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앞으로 또 용산 시대를 창릉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산의 소식은 앞으로 들어오면 창릉과 함께 용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서북부 쪽에 앞으로 이런 좋은 소식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업 분야부터 원천기술, 응용산업, 산업 분야, 구축시설, 제도를 연구진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연구진 제안을 갖다 보게 되면 일단 이 통합 제안을 갖다가 이게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업 분야는 BM이라든지 XR 그리고 AI, DX가 있고요. 원천 기술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송 영상 데이터 시설 관련해가지고 영상 기술하고 의료 데이터, 암 데이터 의료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콘텐츠, 이 정말 앞으로 이제 콘텐츠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응용산업은 데이터 포함해가지고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실감 미디어 산업 그리고 디지털 전환 산업으로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제 의료, 교육, 미디어, 훈련, 그 다음에 국방까지 주거, 전시까지 다 갖춰올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축할 시설들 살펴보면 연구소라든지 실험실, 훈련시설, 체험존, 선도사업존, 교육시설, 테마파크, 창업존 이런 것들 시설을 또 창업지원센터까지 데이터센터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이런 제도 수도권 정비개혁법이라든지 산업입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지역특구법, 경제자유구역특구법,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등 벤처기업법 등까지 해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선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정말 이 고양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물론 뭐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좋은 시너지가 돼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제 뭐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창릉이 들어와서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걱정을 갖다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더 시너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부동산을 갖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공부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 저만 뭐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고양시정 보고서에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에서 이제 정책 제언하고 결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중복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고양시 신청사 관련해가지고도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고양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듯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격적인 상승도 일어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들도 고양시를 갖다가 와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을 갖다 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인천 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너무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만 가는 게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3호선으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용산도 가는 게 이제 배차 간격도 늘어나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다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내년 좀 시기가 좀 빠를 것 같고, 내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덕양구 분구도 또 빨리 진행이 될 듯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갖다 마치기 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당정 보유세도 완화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당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양도소득세에 이어서 이제 지금 이제 보유세, 즉 다시 말해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도 지금 조금 완화를 하겠다라는 지금 시그널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진짜 선거가 정말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3월 9일이 대통령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런 것들이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것들도 완화가 돼서 내년 선거 전에는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을 또 약간 또 혼란에 빠질 수 있게 하겠구나 라는 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일단 디지털 타임스의 강민성 기자님께서 양도소득세에 이어서 쉽게 말해가지고 당정 보유세도 완화한다라는 이런 기사를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정치적인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매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기 싫으시면 그냥 유튜브 채널 틀어놓으시고 그냥 오고 갈 때 그냥 드라마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악 듣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 말고 다른 유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인사이트가 내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 안 됩니다. 감사스마일도 10년이 넘게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바뀔 거다. 또 양도세도 완화될 거다. 어떻게 양도세가 완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 2, 3년간은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양도세 이런 세금에 관련해가지고 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정말로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30분이 넘어가는데요. 30분 동안 다 시청을 갖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스킵하고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시고, 제가 핵심 포인트를 갖다가 거의 또 하반부에 후반부에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상담을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저에게 상담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가지고 상담 예약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상담 예약 안 하시고 제가 있다고 찾아오셔갖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상담을 또 못 해드린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드리는데요. 꼭 상담은 꼭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또 월요일 시작한 한 주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된 한 주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